2차 탄핵 표결을 준비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카페에서는 586 세대들로 보이는 중년의 시민들이 3355 모여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무리는 스마트폰이 만지며 주변 지도에 표시된 뭔가를 찾아보며 논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주변에 좋아하는 가수가 공연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하호호 즐거운 모습이죠. 이게 바로 외신이 토요일 집회를 준비하며 미리 나와 살펴본 우리 시민들의 무려 대통령 탄핵 시위 모습이었는데요. 당장 미국이었으면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담을 넘어 반대 세력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총격전을 벌인다거나 그 혼란을 틈타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모습이 벌어졌을 테지만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축제의 현장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CNN과 MBC 등 전국 방송 기자들은 여의도 현장 리포팅을 통해 전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며 실수를 지은 시민들이 이번에는 더 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하고 나섰다. 20대와 3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위 현장에는 이제 40대와 50대 여성들의 모습도 많이 보인다.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나선 이들은 MZ세대가 시위에서 부르는 아이돌 음악과 K-POP 응원봉 사용법과 주변 화장실, 시민들이 선결제해둔 카페를 공유하는 정보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다. 시위의 현장이 세대 간 통합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이자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요. 오늘은 미국의 전국 뉴스 방송의 한국 특파원이 2차 탄핵 시위를 맞으며 시민들이 때 아닌 노래 공구와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K-POP 응원봉을 거래하고 시내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며칠 전 미국 현지 방송에서 우리 시위대의 시민의식에 대해 깜짝 놀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는 사실을 공유해드렸는데요. 한국이 이제는 하다하다 이른바 K-민주주의까지 수출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시위대를 이끄는 2030 젊은 여성들이 K-POP 응원봉을 들고 나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부터 윤수일의 재건축 원조 아파트까지 부르는 평화 시위 모습이 미국 전국 방송 뉴스를 타고 흘러갔는데 미국은 여성 앵커가 상황을 전하다 울컥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요. 그녀는 말합니다. 탄핵 집회에서 K-POP에 관심을 가져두는 기성세대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청년세대는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하나가 됐다. 청년세대는 이들이 80년대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부르던 민중가요를 배워 집회에 참여하는 정성을 보였고 기성세대는 아이돌 음악을 부르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K-POP 응원봉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새롭게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요. 기자는 말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은 한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거리에 나왔다. 이들은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다양한 노래를 불렀다. 이런 민중가요를 부르는 형태의 시위는 전 세계 그 어떤 형태의 시위와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군인과 경찰이 총구를 겨누고 봉을 휘둘러도 이 198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계속 노래 부르며 행진했다. 2020년대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들은 K-POP 응원봉을 들어 꺼지지 않는 촛불을 상징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강타한 K-POP 음악을 부른다. 로제의 아파트가 이렇게 쓰일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고요. 정말로 세대 대통합의 기류는 집회 현장에 가득한데요. 집회에 다양한 응원봉이 등장하자 주최 쪽은 응원봉 배우기를 정식 코너로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이들은 맘 편하게 좋아하는 가수를 덕질하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앞장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짜배기 최대 128만원 지원금 찬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은 지난 3년여간 팩트에 기반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드리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함을 해치는 서비스를 소개하는 일은 지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선별한 짱짱한 혜택 처한 곳 소개 올리려 합니다. 여러분,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데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 카톡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실제로 현장에서도 세대 간 통합이라는 뜻밖의 효과가 눈으로 관찰되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에는 기필코 탄핵을 가결시키자는 의지를 갖고 여의도를 향하는 청년과 중년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물, 옷차림, 핫팩을 붙이는 팁, 체포 및 연행에 대한 요령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첫 집회 참가자를 위한 가이드 책자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신기한 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회 참석 전 알아두면 좋은 K-팝 플레이리스트인데요. 지난 주말 집회에 나섰던 한 50대 가정주부는 우리 아들, 딸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알겠다라며 말합니다. 집회에 나갔더니 젊은 친구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이번 주에는 노래를 공부해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담화문으로 대통령에게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으니 오늘 밤은 훨씬 뜨거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낮 시간 동안에는 노래 연습이나 더 하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문화는 해외 언론, 특히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CNN과 MBC는 아예 특집 방송으로 무엇이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4시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는가? 바로 한국과 미국의 시민의식과 시위 문화를 비교한 분석이었는데요. 이 분석이 지금 미국 전역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당을 침입한 미국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가 부정했다며 시위를 예고했고 결국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경찰을 제압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난입했습니다. 최루가스와 밧줄을 들고 경찰을 묶고 제압하는 장면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요. 시위대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사무실로 난입해 기밀 문서를 뒤적이고 책상 위에 발을 올리며 사진을 찍기도 했죠. 이 폭력 시위로 4명이 사망하고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위대 중 한 여성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녀는 미 공군 출신의 애슐리 베비스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총기를 소유한 인물들도 넘쳐났죠. 뿐만 아닙니다. 의사당 인근에는 수십 개의 파이프 사제 폭탄이 발견되기도 했고 의사당에 진입한 차량에선 화염병 냉장고가 압수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총기가 허용되고 시민의식이 남다른 미국에서는 시위도 다르구나 싶은 상황이었죠. 이윽고 화면에 전환한 CNN은 한국의 시위 장면을 보여줍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나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K-팝 응원봉을 가져오거나 독특한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듣는 등 새로운 차원의 시위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박근혜 퇴진 시위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는 발언에 분노한 시민들이 LED 촛불을 이용해 꺼지지 않는 촛불 집회를 이어갔던 데서 생긴 전통이었다는 깨알 상식도 전했죠. 하지만 이번 시위에는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합니다. 심지어 응원봉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당근 거래를 통해 구하거나 공식 구입처를 통해 구매하는 등 바뀐 선진 집회 문화에 동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CNN 기자는 이런 문화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안전한 시위다. 이런 시위는 본 적이 없다. 아마 미국이었으면 이미 총기 사고가 나고도 남았을 상황이다 라는 평을 내리기도 했죠. 물론 이런 시위 문화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시위가 축제도 아니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 탄핵은 마치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반대카드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합니다. 물론 금세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진심은 결국 가볍지 않다. 팬들은 상처라도 날까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응원봉을 기꺼이 들고 나와 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며 곧바로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약간 울컥이던 기자는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와 시민들의 시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시민민주주의의 승리인 것 같다. 이 방향이 옳다 틀리다는 아직 평가하기 이를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군인들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았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려 할 때 맨몸으로 총구를 잡아 국회를 지키려 했고 군용 차량을 막는 시민들의 모습은 중국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사진을 연상시켰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로 들어가 정족수를 채워 계엄 무효를 만들어낸 한국 국회의 의결 장면도 인상적이었고 선관위를 점령하자는 방첩사의 7명 법무장교들의 커리어를 건 반대도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격이 다른 수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 대통령제와 기존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5공화국 군사정권 시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미국을 한참 앞서가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라고요. 확실히 이제 미국 방송 화면 속 한국 계엄령 뉴스는 폭력과 총이 이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신 국민과 국회와 시스템이 혼돈을 막아내는 영화 같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가장 멋진 한국인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또 세계의 칭송을 받는다는 점이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데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라에 다시 안정이 찾아오길, 발판 단단하게 다지고 다시 일어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